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은 5월 3일 주일이기 때문에 원래 주일은 방송을 하지 않고 토요일 날 2개를 방송해서 오늘 하나 보내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김정은이 준공식장에 멀쩡한 듯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방송을 하루 중지하고 그 북한의 소식이나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정보를 확인하고 오늘 긴급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김정은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제는 방송을 안 하고 오늘은 긴급 뉴스로 여러분들께 김정은이 진짜 멀쩡해서 돌아왔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정부는 김정은이 순천 개통식에 나타나자 마치도 기다렸다는 듯이 태영호 의원과 지성호 의원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까지 나서서 맹비난하고 여당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진짜 김정은이 아무 일도 없다 돌아왔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김정은은 분명히 20일 동안 치료를 받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 대연락부 고위 간부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밝혔고, 그러나 중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항상 방송을 할 때 김정은이 중태에 있는지 아니면 경환 상태인지 치료를 받고 있는지 그 정확한 사연은 알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 발언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셔서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 관철의 정신을 체질화한 거적 이룩하며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하여 필승의 신심 드높이 힘차게 나아갈 때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자, 김정은이 지금 오른팔은 자유롭게 쓰는데 왼팔은 이상합니다. 손목도 이상하고 다리도 이상합니다. 약간 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 이것이 정상일까요? 또 두 번째, 김정은이 옆에 주석단에는 김정은이 중앙에 앉고 바로 왼쪽에 바라보면서는 우측입니다. 주석단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는 우측에 박봉주가 앉아있고, 그리고 박봉주는 연설하러 연단에 나가 있죠. 그리고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좌측에는 바로 김여정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이 옆에는 김덕훈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앉아 있습니다. 당중앙위 정치국 위원입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북한은 제2인자, 직급상 2인자가 아니면 김정일이나 김일성 옆에는 누구도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바로 주석단과 같은 곳에 공식적인 자리에 아무리 김정일이라도 앉혀놓지 않았습니다. 김정일이가 김일성 주석단 바로 옆에 김일성 자리에 앉았던 것은 1980년도입니다. 1980년 6차 당 대회 때 바로 김일성 옆에 김정일이가 앉았고, 그때 김정일이를 공식 후계자로 모습을 드러내고 전 세계 그리고 북한 전체 인민들에게 김정일이 공식 후계자임을 밝혔습니다. 그때까지는 김정일은 운둔하다시피 김일성 주위에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김일성이 현지지도 나가면 같이 따라 나가서 설명도 하고 안내도 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절대 김일성 자리 옆에 앉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전의 조직비서가 돼서도 마찬가지였고, 1980년 당 제6차 대회 때 비로소 김일성 옆에 앉게 됐던 것이죠. 자, 보십시오. 2010년 김정은이 북한 전체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모습, 공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을 전 세계와 북한 전체 주민들에게 앞으로 지도자가 될 거라는 것을 공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2010년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 때 바로 김정일과 함께 김일성 광장 주석단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사진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뒤에 보이는 사진을 한번 보시죠. 그런데 김정은이 공식적인 자리에 후계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면서도 후계자로 지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영호 총참모장 옆에 김정일 가운데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호 총참모장 바로 옆에 김정은이 등장합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이용호 총참모장보다 직급이 낮기 때문에 아무리 후계자로 앞으로 활동을 한다고 국민들에게 공개했지만 이용호 총참모장 바로 옆에 세웠던 것이 이게 북한의 관례입니다. 자, 이 사진에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뒤에 나오는 이 사진을 보겠습니다. 바로 김여정은 당정위원회 부부장이며 또 당정의 정치국 후보위원인데도 불구하고 김정은 바로 옆에 앉았고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줄줄이 바로 옆에 앉아 있는 모습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왜 지금 시점에서 김정은이 바로 김여정을 제2인자 자리에, 공식적인 2인자 자리에 앉혀 놓았을까요? 김정은은 분명히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정은은 언론에 이제는 모습을 종종 나타내지 못할 겁니다. 정상적인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과로하게 또 과도하게 현지 지도나 이런 것을 삼가할 것입니다. 이번에 김정은은 전 세계가 집중하는 가운데 특히 CNN, 이 CNN은 전 세계에서 모든 CNN 방송 보도를 받아서 그리고 방송을 하는 것 가장 강력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고 신뢰할 만한 매체가 바로 CNN입니다. 우리 연합뉴스든 YTN이든 KBS도 모두 CNN에서 발표한 그 김정은 중퇴설을 가지고 다 보도를 했습니다. 확인 여부는 떠나가지고 일단 보도를 했습니다. 앵무새처럼 받아서 외워도 그래도 그거를 받아서 외울지라도 확인 절차도 없이 CNN 이런 보도를 했다고 전 세계에 퍼뜨린 것, 우리 전국에 퍼뜨린 것 공중파입니다. CNN이 보도한 이 김정은의 중퇴설, 중퇴인지는 아닌지는 모르지만 일단 김정은이 원산에서 20일간 치료를 받은 것은 틀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경미한 뇌졸중이든 아니면 발목 관절 수술했던 자리가 후유증이 생겨서 치료를 받았던 주치의의 권유에 따라서 치료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와대도 정부도 여당도 너무 호들갑 떨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의 건강에는 이상이 있다는 것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고 전문가들, 의사들, 박사들이 다 진단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니 건강이 이상 없으면 왜 몇 년 전에는 지팡이를 짚고 나왔겠습니까? 왜 건강 이상설이 없다면 발목 관절에 생긴 혹을 떼내기 위해서 어떻게 수술을 했겠습니까? 분명 이번에도 동서남북으로 군부대 방문하고 미사일 실험장, 방사포 실험장, 심지어 박격포 부대까지 참관했던 것이 바로 김정은입니다. 이러한 무리한 행보 끝에 바로 김정은은 과로가 왔을 수도 있고 뇌졸중으로 쓰러질 수도 있고 발목 관절 때문에 도져서 쓰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잠적을 했고 20일 동안 바로 원산 별장에서 치료를 받던 아니면 평양에서 치료를 받던 치료받았다는 것이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멀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도 여러분들이 김정은이 멀쩡하다면 그것은 전문가들이 아마 분석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한의원 박사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 경미한 뇌졸중은 약물 치료를 집중하고 한다면 저 정도에 걸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력한 주사라든지 아니면 집중 치료를 해서 경미한 뇌졸중이든지 아니면 다리 치료는 발목 관절 수술했던 그 후유증으로 걷지 못했다면 그것은 20일간에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태영호 의원이 이야기한 혼자 앉아있을 수도 없고 서 있을 수 없다는 그 정보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발목 관절에 무리가 가서 20일간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혼자 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4월 15일 김일성 태양궁전에도 가지 못했고 또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했던 대의원들과 오찬은 고사하고 기념사진도 찍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멀쩡히 살아 돌아온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 돌아왔다. 건강하게 돌아왔다고요. 그리고 태영호 의원을 비난하고 있는 이 여당이나 청와대는 자숙해야 합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바랐던 청와대나 정부의 여당이라면 왜 오늘 오전 8시경 북한에서 수발의 우리 지피초소에다 대고 총격을 가했는데도 왜 말 한마디 하지 못합니까?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청와대고 대통령입니까? 거기에 맞대응 사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격이 후에 포사격으로 이루어지고 또다시 미사일 사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정부 여당이나 청와대는 호들갑을 떨지 말고
김정은에게 기대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현철 장관이 김정은이 아무 일 없다, 투기 동량이 없다 이야기한 것, 김정은이 쓰러졌다고 해서 북한에 투기 동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이 쓰러진 이야기를 전혀 절대 비밀에 붙이고 하지 않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투기 동량이 없었던 것입니다. 국방부 정경도 장관이 이야기했던 군의 투기 동량도 인민군 장군들도 모르는데 김정관 인민무력상이나 박정천 총참모장이 비상사태를 지시하지 않는 한 투기 동량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투기 동량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북한 인민군 초소에서 우리 집회되고 사격을 한 것은 이미 계획된 시나리오에서 진행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더 큰 도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이미 멀쩡하진 않지만 자리를 차고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현지돈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지시를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5월 1일 날 방송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주재 외교관, 즉 해외 주재에 나가 있는 북한 대사관에 일체 김정은과 관련된 사망설이나 중태설에 대응을 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사관들은 침묵을 지키고 김정은이 빨리 나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멀쩡하게 살아 돌아온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영호 의원의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 금수산 태양궁전에 참배도 가지 못했고 또 최고인민회의 대원들과 기념 촬영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청와대와 여당에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치료받지 않고 멀쩡하게 나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20일 동안 치료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나? 증명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에게 물어보고 북한 국가보위부나 김영철이나 또 이용호 외무상한테 물어봤자 그들은 코웃음밖에 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그 대답을 바로 우리 정부 여당과 청와대에 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군 장병들을 향해서 사격을 개시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큰 기대, 허망한 꿈이 될 수 있고 고품이 될 수 있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켜보시면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곧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시종일관 처음부터 북한은 김정은은 발목 관절 수술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치료받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북한에 있는 사람이 저에게 김정은이 진짜 중태에 빠졌는지 죽었는지 알아달라고까지 했다는 말을 내가 이 방송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만큼 북한 주민들이 오히려 더 김정은 건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방송을 할 때 이번 주, 이제는 전번 주죠. 전번 주 바로 5월 1일까지가 가장 큰 고비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에 나타나지 못하면 진짜 김정은에게는 치명적인 뭔가 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지금 김정은이 중태설, 사망설, 해외 소식을 듣고 지금 웅성거리고 있고 급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나타나든지 아니면 정말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5월 1일 날 긴급 뉴스로 북한에서 들어온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지금 치료받고 있다. 그러나 치료받고 있지만 그것이 중태인지 아니면 어떤 상태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김정은은 20일간 과로로 쓰러지던 발목 관절로 치료를 받던 아니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다시 나왔던 간에 치료를 받고 나온 것은 틀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20일 동안의 치료를 받으면서 술만 들이다 마셨는지 저 얼굴과 몸매, 손목 다 보십시오, 여러분. 저게 정상입니까? 살은 더 쪄서 나왔습니다. 아마 치료받는 과정에 답답하니까 술만 퍼마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부 청와대를 대표할 수 있는 한 특보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 속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원산에 잠시 피신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항상 김정은의 옆에 오는 사람들은 코로나 검진뿐만 아니라 신체 검사까지도 해야만이 근접해서 김정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측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측근들일지라도 결핵이나 간염이나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가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김정은 옆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코로나 때문에 피했다고요? 이미 코로나 때문에 피했다가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제가 언젠가 방송에서 김정은이 약 20일 동안
원산에 코로나를 피해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을 피해서 원산에 내려갔다. 그 내려가 있는 중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또 최고 지도자가 코로나가 무서워서 도망쳤다는 소리가 듣지 않으려고 군부대 주위를 원산 주위에 있는 군부대들을 계속해서 시찰하고 현지 지도를 했다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가 왕성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도 코로나가 잠잠해졌습니다. 또 이웃인 우리 한국도 인접해 있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있는 이때에 코로나를 피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일 동안 김정은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원산에 머물렀던지 아니면 평양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왜 김여정을 제2인자, 직급도 2인자가 아닌데 2인자에 올려놓았을까요? 아마 이제 정치국 종의원으로 바로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전의 조직부장 자리를 계승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건강 상태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김정은이 직급상 우회인 김덕훈도 밀어내고 바로 자기 옆자리. 내각 총리인 김재룡도 박봉주 바로 옆에 앉혔습니다. 원래 김재룡 자리는 바로 김여정 자리에 가 있어야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뭔가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강명도 TV를 시청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제가 방송을 피해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몇 가지 확인할 사실이 있고 그래서 오늘은 직접 방송하는 날이 아니지만 스텝 성원들을 불러서 지금 촬영을 하고 오늘 바로 방송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항상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제가 한 말은 항상 그것이 잘못됐던 잘 됐던 책임진 입장에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